자,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자, 2021년 셀트리온 마지막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올 한 해 셀트리온, 그죠?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무튼 셀트리온의 뭐 긍정적인 부분들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 또, 심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 또 2022년을 또 기약하십시오. 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라는 게 뭐 주가가 매일매일 올라가면 중장기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이게 하락을 하니까 참 힘든 거잖아. 그죠? 중장기 투자라는 게. 반면에 이제 또 주가가 올해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 또 중장기 투자를 한 투자가 좋은 투자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될 텐데, 자, 어쨌거나 올해 주가가 최악으로 끝났고,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내년에, 그죠? 또 좋은 이런 흐름을, 상승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또 합니다. 자, 힘내시고요. 그죠? 힘내십시오. 지금은 뭐 올해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성장통이에요. 주가도 성장통이었고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진들도 뭐 새 회장이 올해 아무튼 은퇴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성장통, 또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동안에 뭐 오랜 주주분들도 계시지만 또 올해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이제 치료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죠? 아직까지 셀트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올해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큰 축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의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는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해에 이제 2020년도에 주가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올 뭐 상반기도 조금 이어지긴 했으나 하반기 들면서부터 급반전 주가가 크게 월봉상 지금 뭐 엉봉이, 그죠? 6개월 연속, 5개월 연속 지금 월봉이 응봉이었잖아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뭐 올 연초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좀 하락이 좀 미리 좀 들어오긴 했지만 지수가 좀 하락한 것도 있고, 작년에는 지수가 어쨌든 좋으면서 셀트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갔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셀트가 하락을 했는데 셀트가 더 하락폭이 좀 컸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이유가 뭔가를 몇 개 보면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그럼 내년에도 그럴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올해 처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레키누나와 관련된 이슈였죠. 그죠? 우리가 2월 달에 레키누나가 이제 이상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죠? 뭐 핏값이 어떠니, 이런 온갖, 그죠? 또 악재 요인들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주가의 하락의 방향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국내 성인이 나고 또 유럽의 성인이 났지만 이제는 또 유럽의 수출로, 그죠? 공급 계약으로 또 악재를 만들어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중간에 또 주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는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요. 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그죠? 머크 경구용 치료제 지금 뭐 우리는 도입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은 났지만 누가 사용을 하겠어요, 그죠? 화이자는 사용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셀트의 실적도 좀 1분기, 2분기, 3분기, 아니 4분기는 사실은 오늘도 지금 뭐 장 끝나고 지금 이제 장 끝났으니까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뭐 과거와는 조금 회사의 이런 액션 자체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과연 뭐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부분에서도 이제 뭐 지금 3분기까지 매출해 놓은 게 1조 2,800억이니까 그죠? 요 부분도 사실은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네키노나 생산 부분도 있었으나 이제 아무래도 램시마 SC라든지 또 유프라이마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 유럽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영업에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램시마라든지 트록시마라든지 이쪽은 뭐 그대로 기존에 지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런칭하는 SC와 램시마 SC와 루프라이마가 사실은 이제 새로 런칭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만큼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없었다. 이거는 뭐 어쨌든 환경 자체가 그죠?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이쪽에 뭡니까? 캐나다에서 그죠? 캐나다 시장도 1조 정도 되잖아요. 캐나다에서 오늘 또 판매 허가를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자, 요 쉘터를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요거만 좀 보고 좀 이따가 오늘 내용만 좀 보면 그렇게 뭐 크게 주가는 이놈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월봉상 아무튼 2월 달에 주가 2월 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 10월 달에 그냥 이 지지대를 깨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머커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지불을 계속 줄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 셀트리온만 매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올해 지금 10조를 매도를 하고 뭐 LG화학이든 현대차든 뭐 하이닉스든 시가총액 상위주든 다 매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셀트도 부합이 되었고 물론 이제 삼성 이쪽 그 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했죠. 반면에 삼성로직스 사실은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의 매도 추세가 셀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에로 나왔던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한 번씩 공매도들이 그죠?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부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지금 뭐 셀트가 올 1년 내내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레키노나로 시작을 해서 또 실적과 연동이 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3분기 레키노나가 판매가 되었어 실적이 뭐 펑펑 그죠 난리 났으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한 게 결국은 뭐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 그래도 셀트리온은 공매도들의 눌림이 심한 또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연기금까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그죠.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셀트의 공매도의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라는 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차 잔고가 이제 1,000만 주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또 공매도 지금 누적 잔고도 어쨌든 지금 440만 주, 그죠? 440만 주 수준이니까. 그럼 과거에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뭐 과거라 그래 봐야 뭐 그렇게 벌지도 않았잖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치가 불과 1, 2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치가 공매도가 뭐 1,300만 주대였고요. 1,200만 주, 1,300만 주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차 잔고가 3천만 주대였어요. 근데 지금 대차 잔고가 1,000만 주대로 내려왔고요. 그죠? 크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또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 이제 느닷없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젠을 인수를 할 것이다. 그죠? 바이오젠 인수하면 한 5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50조. 근데 이런 기사를 오늘 퍼뜨렸어요. 근데 오늘 삼성 바이오에서는 사실 무건이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왜 퍼뜨렸을까 하는 거를 저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부분이 왜 제가 이제 의심을 하냐 하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삼성에서 이거를 그렇게 50조를 주고 지금 이거 신약 개발 CMO 같으면 모르겠으나 하려고 할까요? 미래를?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할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를 느닷없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내뱉었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 무건, 주식시장에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엄청나게 시가 높게 시작을 해서 쭉 또 밀리기는 했지만,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 한국경제신문 이놈들은 저번에도 또 하나 이런 기사가 있었죠. 현대차가 지난해 연말인가요? 연초인가요? 급등을 했을 때, 애플의 자율주행과 협업을 해서 같이 생산을 할 것이다. 그런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차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그렇게 하면 또, 어쨌든 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구독자한테 많이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광고도 많이 들어오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이게 신빙성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애플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현대차 안 하잖아.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바이오젠을요? 저는 10조 밑에 다니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40조, 50조를 과연 삼성그룹에서 이거를 하겠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찌라시를 내보냈을까? 그죠? 내보냈을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이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한 5% 됩니다. 3% 이하로 낮춰야 되니까.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그게 내년까지는 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이거를 사줘야 되겠습니까? 일단 삼성물산이 어쨌든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돈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뭡니까? 그죠? 저는 매도를 할 걸로 본다. 그럼 그거를 매도를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액면 분할을 해서 시장에 개인 주주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또 두 번째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그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이런 은지를 주는구나. 그죠?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물산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또 주주들을 용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들렸다 해서, 자,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셀트와 왜 관계에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셀트도 어쨌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의 어쨌든 발목에서 이제 풀리는,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뭡니까?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고, 추세적으로 대차 잔고가 크게 줄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10년 싸움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마지막 퍼즐은 어쨌든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이니까. 마지막 퍼즐이 삼성생명의 지분, 삼성전자 지분 매각. 근데 그 부분에서 오늘, 이 기사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셀트 말고 삼성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자, 오늘 일봉이 어쨌든 이제 저번 저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당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 위에 주가는 그죠? 배당락 권리락을 했으니까 지금 20만원대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긴 해요. 배당락을 했으니까 거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삼성바이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그 기사로 지금 시초가를 96만원대, 그죠? 오늘 시초가 얼마 시작했어요? 시초가가 95만 9천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죠. 누가 이게 M&A를 막 틀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그룹은, 물론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도 일부 하겠지만, CMO 쪽으로 처음부터 굳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바이오젠에 대한 이런 인수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하만을 9조 원인가 매수했을 때 자동차 쪽, 그죠? 부품 쪽, 전장 쪽, 이쪽을 했을 때도 9조 원도 많다고 했는데 40조를, 50조를 주고 바이오젠을 인수한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이재용 부장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셀트의 공매도와 연관을 시키면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거 아시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싸움은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거. 내년이면 끝나니까 어쨌든. 무슨 말이 가십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내년까지 참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셀트로 돌아오면,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아무튼 뭐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급락을 했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로 지수도 올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와 틈틈이 중간중간 주가 하락할 때는 퉁퉁 누를 때는 레키노나였고,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 오면서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오면서는 실적에 대한, 그죠? 왜? 셀트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많은 실적, 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가면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구조의 셀트리온이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뭐 3분기도 2분기보다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죠?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제가 3분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 그죠? 또 미국의 이런 부분들이든, 지금 미국은 어쨌든 뭐, 냄심하든, 트록심하든, 아무튼 전가세, 시장 점유율 전가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적으로 공매도도 계속적으로 자전이든 차명이든 뭡니까?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눌렀지만, 그죠? 여기에 이제 연기금의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매도, 그거를 이제 공매도가 좀 더 활용을 해서, 그죠? 오늘도 연기금이 10만 주를 때렸네, 그죠? 10만 주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날 15만 주 제가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과연 내일하고 나올지 했는데 어저께 4만 6천 주 나오고요. 오늘 10만 6천 주 다 나왔어요. 이게 바로 셀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쨌든 뭐 배당 받으려고, 배당이 좋아서 배당을 받았나봐. 그죠?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뭐, 그죠? 주식 배당도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제 내년에는, 저는 연기금은 어느 정도 올해로서 매도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에들은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에 있어서 또 악재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죠? 또 레키노나에 또 뭐 이렇게 항상 경구용 치료제를 들이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로, 그런데 뒤에 뭐 화이자라든지 성이나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년에 지금 이제 셀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PR이 지금 50이에요. 50. 그죠? 50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이런 제조업 같으면은 사실은 뭐 PR이 되게 높다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에요. 지금 쌈바를 보니까 오늘 뭐 140, 150대 정도 되더라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셀트가 지금 50이면 뭐 지금 헬스케어도 뭐 70대 이 정도, 뭐 제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지만, 근데 셀트가 이거 완전히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 산업, 바이오 산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처음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죠?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셀트가 여기서 뭐 망한 회사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6년에도, 15년에도, 16년에도, 그죠? 2013년, 14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성장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죠? 이제 신약을 어쨌든 개발을 했잖아요. 그죠? 신약을. 사실 신약이 이 램시마이스 C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신약으로는 신청을 할 거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바이오, 물론 베타이긴 하지만 그것도 신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임상을 다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레캐노라의 신약을 개발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통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적에 대해서 실적 부분도 어쨌든 이제 램시멜스시에 대한 새로운, 그죠? 그렇잖아요. 유플라이머도 새로운, 왜? 뭐냐? 피하니까. 그동안에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잖아. 상품이, 제품들이, 그죠? 거기에 또 성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2018년도, 아마 연기금이 지금 얘들도 손실이에요. 지금 매도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파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연기금이 아마 평균 단가가 24, 5만원 될걸요? 걔들도 손실이고, 여러분들도 손실이지만, 셀트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 손실입니다. 그죠? 뭐, 요 앞에 제가 이제, 우리 사주 500억 샀을 때, 그때 우리 사주 산 것도 한 27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올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뭐, 계속, 그죠? 주식 팔아 제끼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적이란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내년에 우리 시장이, 그죠?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은 가장 단점이 악재가 수급이거든요. 지금 돈이 우리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뭐 지금 우리 개인들도 미국 시장으로 가지만 연기금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올해 주식을 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국내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쪽으로 미국 주식을 살려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따라주지를 않았다. 근데 이제 내년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죠? 지금 외국계 선진 자금이 지금의 한 대여섯 배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기업들이 수출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그죠? 지금 수출도 사상 최대의 수출을 내고 있는 거고, 기업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애플이라든지 여타 이런 기업들, 반도체 업체들, 대만의 뭐 TSMC에 비해서도. 그게 이제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구도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계속 그래서 공매도만 치고 앉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누가? 기관들이 한국형 헤지펀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된 게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2013년부터 공매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칠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MSCI 선진 지수가 내년에 저는 폐입될 걸로 보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주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국내에서야 기관들끼리 짜고 지금 누르고 앉았고, 지금 기관들 사실은 패시브 자금 빼고 나면 뭐 기관들 펀드 돈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뭐 이쪽에 뭡니까? 일부 상호펀드 애들 공매도 가지고 누르고 앉았죠? 금융투자는 패시브 가지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나마 그동안에 우리나라 수급을 받쳐왔던 연기금이 지금 뭡니까? 그죠? 올해 들어서 뭐 한 250만 주 팔아 제꼈으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선지수에 내년에 편입이 되면 선침해도 있을 것이고, 외국계 자금이, 그죠? 셀트 같은 기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트는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유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경영진이든 수회장이든 뭐 기부회장이든 뭐 회사 직원들은 그러면 안 그렇겠어. 그 자식들도 똑같은 놈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기업의 성장이고 기술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된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죠? 이제 수회장도 회사 그만뒀는데 뭐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 자, 이 참 장대 양봉 때,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이때 이틀 동안 들어왔던 그 최근에 요 양봉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고스란히 오늘 고스란히 빠져나갔어요. 고스란히. 지금 보면은 오늘 요 이제 요 이따가 요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요 수급부터 요거부터 보면 이해가 좀 되기 쉽습니다.
자,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2294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가 오늘도 9,100억을 팔았죠. 9,100억을. 어제도 1조 5천억을 팔았고, 그죠? 코스피 쪽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연말이 되면, 어쨌든, 배당을 노리는 배당에 의해서 뭡니까?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배당락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연초까지도, 그죠?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연기금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하자.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매도한 건 아니죠. 오늘 2294억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연기금은 468억 매도를 했지만, 반면에 이제 이쪽에 뭐 투신이라든지 상호펀드, 이런 쪽은 또 오히려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아무튼 연기금과 관련된 또 뭐 이쪽 아웃사이드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셀트도 올해 내내 가장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악재로 바쳤던 게 액티브 쪽이었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됐든 뭐 상호펀드가 됐든 또 보험이 됐든 투신이 됐든 패시브 부분에서는 이걸 제가 이제 아무튼 시간이 되면 주말에는 좀 올해는 그렇네. 그죠? 아무튼 제가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보면은 금융투자가 10만 8천 주를 보니까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기관들이 거의 60만 주 이상 팔았으니까. 그래서, 전체 수급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이 패시브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만약에 요 앞에 15만 주가 배당 권리락 전날 15만 주 안 들어왔으면 또 주가도 그렇게 크게 급등을 안 했겠죠. 또 들어왔으니까 이놈들이, 그죠? 배당 받고 이제 어제 오늘 다 빼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뭐 그동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매도 기준은 연말까지는 뭐, 그죠? 추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아무튼, 투신들, 이런 쪽 부분들. 그리고 오늘 뭐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오늘 하락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오늘 뭐 이틀 연속 지금. 그러니까, 금호 석유도, 그죠? 석유학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어제도, 오늘도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삼성증권도 오늘 1.4%. 어제도 8% 급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좀 위안을 좀 해보자는 거지. 왜 셀트만 빠졌을까가 아니고, 오늘도 셀트가 어쨌든 금융투자자들이 10만 주나 팔았으니까. 자, 삼성증권. 그러니까 배당락을 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지금 보세요. 어제 8% 급락하고 오늘도 지금 하락했죠. 그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하락했던 애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응? 셀트는 그나마 좀 지키는 모습인가 싶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급락하고, 그죠? 오늘도 지금 3.7%나 더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당락을 했던 종목들은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셀트도 어쨌든, 어제 이틀 연속 지금, 그죠? 그러나 이제 그저께 주가를 급등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때, 급등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셀트는 어쨌든지 간에 외국계든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권리락을 4,000원 하면서, 그죠? 하면서 이제 바로 어제 오늘 매도가 나온 거니까. 근데 그 물량이 이게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이제. 그죠? 그거 나와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요 수급안에 보면, 자, 어제 공매도가, 23만 주 나왔죠. 자, 오늘 지금 공매도가, 44만 주예요. 그죠? 그럼 어제보다는 이제 좀 크게 줄기는 했고, 오늘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연기금이 오늘 1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연기금이. 이게 좀 약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심하지 않았나. 근데 오늘도 이제 보면은, 오늘은 뭐 업팀들도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공매도가 44,600주인데, 장 막판에 뭡니까? 장 막판에 누가
모간 스탠리가. 그러니까 오늘 외국계 매도 창구를 보면, 어쨌든 오늘 어제 크게 나왔던 JP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죠? 물량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가 이제 오늘 44,000주 매도가 좀 나왔고, 여기는 약간 공매도 물량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장 막판에 들어온 걸로 봐서는 단일가에 공매도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DB도 좀 아침에 나왔죠. 그리고 하나. 그죠? 그러니까 신한, 한국이야 뭐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도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계, 맥컬리가 또 아침에 좀 꾸준히 매수를 해줬었고, UBS도 뭐 비쳤었고, 그죠? 그러니까 신한 창구 쪽도 좀 유입이 되는데, 오후장 들면서 신한이 그냥 던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를 보내면서 결국은 또 오늘도 최저가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30만 주,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00만 주 정도 이상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에, 그죠? 뭐 요 53만 주, 32만 주, 그리고 10만 주, 16만 주 매도했던 부분을 그대로 또 걷어들이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지금 60만 주 정도. 그러면 뭐 최근에 기관들이 36만 주, 10만 주, 뭐 8만 주 이렇게 하면 요것도 그죠? 잘하면 한 60만 주, 5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거 토해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외국계도 4일 동안에 매수한 게 거의 뭐 한 40만 주, 한 50만 주, 55만 주.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어제 오늘 다 나온 것이고, 어저께는 이제 크게 나왔던 게 뭐 이쪽 어쨌거나 JP하고 신한창구하고 좀 나왔고, 그죠? 그런 부분. 그러면 결국 이제 어저께는 사모펀드가 그동안에 거뒀던 거, 그죠? 한 3, 4일, 4, 5일 거뒀던 거 다 매도. 또 연기금이 어제 그저께 15만 원 들어왔던 거 어제 오늘 다 매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좀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내년 뽕 이런 뜻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제가 참 저도 뭐 제가 아무리 셀트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 셀트의 이런 하는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아니라 이쪽 그 4분기 매출 계약이 그래도 어제든 뭐 장중에 좀 나오던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앉았으니까 참 그게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실제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올해 한 해, 그죠? 셀트로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있지만 참 힘든 한 해였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 지수도 봤지만 시장도 좀 힘들긴 했었어요. 1년 내내.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첫 번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셀트 그를 믿고 또 셀트에 중장기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물량 잘 간직하시고요. 내년에는, 그죠? 앞에 제가 쭉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공매도가 내년은 떠나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저는 그동안에 제가 셀트의 공매도 10년 동안 봐오면서, 그죠? 조사해보면서 느낀 것이니까, 내년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좀 즐거운, 그죠? 또 나름대로 좀 좋은 이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내시고요. 올 한 해 이제 지나갔잖아. 툴툴 떨고, 그죠? 내년 새해에는 말 그대로 상승하는 좋은, 힘들지 않는 그런 셀트리온이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만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올해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한 번 더 사과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또 칭찬받는 셀트건이, 그죠? 좋은 일만 있는, 좋은 소리만 들리는 우리 셀트리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올해 한 해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